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소리가 지금 안 나가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희 소리가 지금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네 됐어요. 네네.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소리 나고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 컨설팅 4팀의 최병준 마케터입니다.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좀 뻔한 주제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이상민 마케터. 근데 제일 중요한 주제여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뻔한 주제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품질 지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쇼핑 검색뿐만 아니라 보통 품질수가 높이는 법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쇼핑 검색에 대한 얘기거든요. 파워링크 경우는 사실 높이는 법이 중요하다.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되게 쉽게 핸들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종합한 게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워 컨텐츠도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종합한 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워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설명 한번 해드리자 하면은 품질 지수가 뭐냐?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드리자. 지금 시청자 수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다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설명 한번 해드리자면 품질 지수는 이제 광고 품질에 대한 거를 이제 정량화해서 나타낸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질 지수는 광고 품질을 정량화한 것 수치라고 할까? 정량화 수치. 네이버 내부의 기준. 그냥 네이버 내부에서. 이거는 네이버 내부에서도 포함이 되고 다음 키워드 광고에서도 포함이 돼요. 네, 네이버 이거는 또 그리고 구글에서도 포함이 돼요. 어쨌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는데 오늘 그중 네이버에서 품질수는 광고 품질을 정량화한 건데 이게 7칸에서 1칸까지 표시가 되고요. 4칸이 기본입니다. 7칸에서 자 그러면은 품질수가 광고 품질을 정량화한 거라 4칸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하면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일단 CPC가 달라져요. CPC는 많이 들어보셨죠? 클릭당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클릭당 비용이 달라져요. 아까 4칸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4칸일 때 제가 만약에 CPC 입찰가를 1,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원 실제로 소진되는 금액은 VAT 10%를 포함해서 1,100원이 소비가 되거든요. 만약 이게 정상 입찰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4칸일 때 1,000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100원이 소진되는데 이게 한 칸이 올라간다 아니면 한 칸이 내려간다 하면 한 칸당 20% 정도의 광고비 차이가 나요. 20% 이게 한 칸이 올라간다 아니면 한 칸이 내려간다 하면 한 칸당 20% 정도의 광고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5칸일 때 CPC가 20%가 차요. 1,100원에서 곱하기 0.8 정도 되겠죠? 이거 얼마죠? 20%가 차요. 880원이네요. 그렇죠. 880원이 소비가 0.8 정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220원을 아끼는 880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5칸 정도 차이가 한 칸만 올렸을 뿐인데 CPC가 22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5번 클릭했을 때 한 클릭을 더 받을 수 있어요. CPC가 220원이 그러면은 이거 올려야겠어요? 안 올려야겠어요? 효율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올려야 된다. 진짜 무조건적으로 올려야 되죠. 그래야 광고비가 그냥 무조건 세이브 된다. 광고 효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품질수를 올리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품질수를 올리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서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싹 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기준, 품질수의 기준 자,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네이버 제가 한 번씩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도. 세 번째는 정확도예요. 이 3가지 지수 때문에
품질속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 인기도는 뭐냐? 자, 하나하나씩 알려보도록 할게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제품이 얼마나 인기 있는가, 이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 소재가 얼마나 인기 있는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는 키워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파워링크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파워링크는 이를 통해서 뭔가 구매를 하거나 문의를 남기는 이 전환값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전환이 잘 일어나 이 전환이라 함은 구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잘 일어나. 아, 그런가요? 이 전환이라 함은 소사피엔스님께서 오디오가 겹치신다고. 아이고. 아, 그런가요? 오디오가 겹치신다고. 이거 켜놓고 이거를 끄는 걸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희 오디오가 많이 겹치나요? 이제 된 것 같나요? 저희 오디오가 많이 겹치나요? 이제 된 것 같나요? 된 거예요? 네. 소사피엔스님께서 된 것인 것 같다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여곡절이 좀 정말 우여곡절 많네요. 다행이다. 이제 다행이다. 이 전환 해결됐습니다. 소사피엔스 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고 네. 계속 할 뻔했네. 자, 전환이 잘 일어나는가는 이 전환값이 구매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최종 전환값이라 보시면 돼요. 최종 전환값이 구매가 잘 일어나냐, 아니면 또 뭐라 해야 될까, 문의를 남기는 거일 수도 있겠죠. 문의를 남긴다던가, 아니 뭐 이런 전환값이 될 수 있겠죠. 결과 전환값이 잘 일어나는가, 그리고 클릭률이 높은가. 클릭률. 요게 파워링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고를 딱 봤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우리 광고를 클릭해야 되고, 그 안에서 상품을 구매하던 문의를 남기던가 뭔가 전환값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인기도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쇼핑 검색은 어떻게 될까요? 쇼핑 검색도 마찬가지로 전환이겠죠. 쇼핑 검색은 근데 대신에 문의보다는 구매에 치중된 매체겠죠. 그러니까 전환이 곧 구매겠죠. 구매, 그리고 클릭률, 요게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파워 컨텐츠를 볼게요. 파워 컨텐츠는 구매나 뭔가 문의를 남기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 있다 하더라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클릭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뭔가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하나 없잖아요. 파워 컨텐츠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파워 컨텐츠는 품질수를 올리기 사실상 좀 쉽진 않은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인기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거 있긴 한데, 제가 그러면 요거를 싹 다 설명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제가 신뢰도라고 했죠. 자, 신뢰도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쇼핑 검색을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쇼핑 검색이 좀 뭔가 따져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걸 설명 한번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상품을 구매할 때 내가 정확하게 이 제품과 일치하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정확도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아이폰 빨간색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 빨간색을 쳤어요. 그래서 네이버 빨간색 있네 해가지고, 근데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빨간색 안 팔고 이상한 거 팔아요. 그러면은 내가 의도한 제품이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정확도랑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정확 상품명과 상품 이미지와 내가 의도하는 거랑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그게 곧 신뢰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쿠폰이 될 수도 있어요. 쿠폰이나 할인.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막 들어갔어요. 막 들어갔는데 그 상품이 지금 쿠폰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은 네이버 내에서 브랜드 권한을 등록하게 되면은 공식 마크가 생기거든요. 이건 좀 큰 업체들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공식 마크가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도착 보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무 며칠 내에 도착 보장. 그렇죠.
이거 살짝 쿠팡 배송 네. 이런 것처럼 이거는 배송. 풀필먼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이버 풀필먼트를 도착 보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점수 자체가 네이버 자체 내에서 신뢰도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자체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점수는 뭐가 있냐면 최신성 로직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상품을 딱 등록하고 제가 알기로 한 이틀인가 3일 정도는 이 자체에서 어드밴티지를 받아요. 네. 요거는 상품은 한 2일에서 3일 정도, 스토어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인데 체감상 한 3달 정도는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체감상 이건 좀 제가 많이 세팅을 해보고 느껴본 결과로 체감상 한 3달 정도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상품은 처음 등록하고 나서부터 한 2, 3일 정도는 이 최신성에 대한 점수를 좀 받고 스토어 자체를 개설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감상 한 3달까지도 점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등적으로 네. 차등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요런 점수들이 신뢰도 점수에 포함이 돼요.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던데 여기 신뢰도에 할인 거는 부분인데 네네. 여기서 좀 근거 없이 할인폭을 크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가에 대비해서 할인가를 그냥 상시가임에도 불구하고 할인가로 70%를 설정해 놓는다거나 하면은 이것도 페널티로 들어가서 네, 그쵸. 아예 오가닉 영역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아니면 살짝 그런 것도 있어요. 상품 기본 구매가는 예를 들면 1,000원인데 맞아요. 옵션가 플러스 9,000원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죠. 그 이제 아예 설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진짜 화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났어요. 소비자 진짜. 입장에서 진짜 화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진짜 사랑하는 소비자 네, 입장에서 네. 저는 진짜 쿠팡에서 물건 잘 안 사요. 쿠팡 좀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쿠팡 좋아합니다. 저는 네이버 좋아하거든요. 음, 저 실제로 제 물건들도 네이버에서 되게 많이 사요. 음, 근데 뭔가 옵션 값으로 이래 장난질 쳐놓으면은 네. 진짜 화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신고 때려요. 왜 이렇게 설정이 나지? 좀 짜증나네?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신뢰도 점수에 포함이 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정확도라고 보면 돼요. 네. 정확도는 뭐냐면 상품명이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예를 들면 내가 양말을 검색했는데 상품이 갑자기 양말이 안 나오고 막 달력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상품명이랑 그쪽의 상품이랑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는 상품명을 썼을 때 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품명이 정확하게 검색하는 사용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네.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이거를 측정하는 항목이 이제 클릭률이겠죠. 클릭률 또는 네이버 자체 내부에서 설정한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 상품은, 그리고 요것도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클릭률 말고 뭐가 있냐면, 자, 상품명, 이거 네이버 시스템이 좀 특이해요. 네. 상품명에 예를 들면 제가 요거 또 예시 딱 하나 들 수 있어요. 내가 티본 스테이크라는 말과 아니면은 등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티본 스테이크가 이제 사람들 많이 아시겠지만 안심과 등심이 반반 섞인 게 티본 스테이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등심도 포함이 되고 티본 스테이크도 등심이 포함이 돼요. 네. 근데 네이버 내에서 쇼핑 탭에서 이 티본 스테이크라는 말을 쳤을 때 상위에 떠 있는 업체들의 그 카탈로그 분류를 한번 보면은 얘네는 수입 쇠고기로 포함이 돼요. 근데 등심은 뭐냐면 한우로 표시가 돼요. 네.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매번 기준이 바뀌는데 네. 다수의 판매자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카테고리로 계속해서 변경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상품명에 대한 카테고리가 이미 정해져 있고, 네. 이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를 딱딱딱딱 묶었을 때 좀 노출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로직을 잡을 때도 어떻게 잡느냐면, 우리가 로직을 잡을 때도 이거 중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노출형 상품명을 설정할 때에도 이런 카테고리를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한우를 팔아요. 그냥 한우를 팔아. 근데 한우 등심을 판다야 칠게요. 그러면 내가 이게 상품명을 설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우, 국내산, 한우, 소고기,
등심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국내산 한우, 국내산 소고기, 국내산 등심, 네. 한우 소고기, 한우 등심, 소고기 등심 네. 이런 키워드들이 다 카테고리가 한우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상품명에 대한 카테고리가 전부 다 일치하기 때문에 로직 점수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고 노출형 상품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플러스 점수를 받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확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품질 지수를 올리는데 반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했다고 바로 품질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설정했을 때 네이버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는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 오가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기니까 살짝 네.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 정확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광고 내에서 노출용 상품명, 그 다음에 노출용 이미지 설정. 네. 썸네일이라고 하죠. 네. 바로 이 정확도 때문에 네. 우리가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룹에다가 그룹이나 또는 아니면 상품 상세 보기 네. 여기서 이제 제외 키워드라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이 제외 키워드가 왜 중요해요? 아까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상품명을.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한우라고 설정을 해놨고 실제로도 그렇게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등심을 판다고 쳐요. 한우 등심을 판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키워드 유입을 보니까 갑자기 T1 스테이크가 잡혀요. 네. 그러면 카테고리도 다르고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라도 달라요. 네. 이런 것들은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해버리시면 이제 전체적인 CTR도 올라가니까 품질수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품질수 올리기 위해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네. 오늘은 살짝 딥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인기도, 신뢰도, 정확도 점수 때문에 품질수가 설정이 되는 거고 네. 그 중에서 정확도 점수에 해당을 했을 때 CTR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 때문에 품질수가 올라간다. 복합적인 거죠. 좀 네.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거긴 한데 이렇게 네.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네. 그룹단에서 70개, 네. 그 다음에 상품 상세 보기 내에서 70개, 총 140개를 최대한 많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요런 키워드를 써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품질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거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포인트가 요거예요. 품질수를 올린다가 아니라 품질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품질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다.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지금 목이 네, 드셔야죠. 너무 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들은 다 광고 세팅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구매수 많이 하고 찜수 뭐 많이 하고 뭐 리뷰수 많이 달게 하고 리뷰수 적었나요 제가? 인기도 여기 안 적었잖아. 그 인기도 또 예. 쇼핑 검색 쪽에 여기에 네. 리뷰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이 리뷰가 일반 글 리뷰랑 사진 리뷰랑 달라요. 사진 동영상 이 점수가 훨씬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리뷰가 많이 달린 것도 인기도 점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네이버에서 어뷰징 빡세게 단속하니까 찜수도 포함이 되는데 네. 하여튼 요런 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광고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뭐 찜수, 구매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뭐 신뢰도라고 하면은 뭐 쿠폰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이 SEO라고 하는 종합적인 서치 엔진 오티미제이션 네.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도움을 받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100%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가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광고 영역 광고 영역이 아니라 비광고 영역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매출이
10,000원짜리 상품을 하루에 100개 정도씩 팔아서 매출이 나는데 매출이 난다. 하루 100만원, 100만원 판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아니라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하루에 1만원짜리 상품을 광고 영역을 통해서 5개를 팔아요. 네. 팔았다. 내가 그래서 광고비도 제가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광고비 10,000원 그리고 10,000원짜리 5개 팔았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로아스가 500%가 돼요. 그죠? 네.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보면은 품질수가 그렇게 막 높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보통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광고 영역에서 얼마 정도 판매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비광고 영역에서는 거의 안 팔려요. 네. 이거는 SEO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긴 했겠죠. 그럼 보통 SEO가 잘못됐겠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품질수가 오를까요? 그러면 이거 제가 비교군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적인 거로. 네. 그러면 하나를 또 설명해 볼게요. 1만원 1만원짜리 5개 팔았다. 네. 뭐 로아스는 뭐 똑같고. 네. 근데 여기서 비광고 영역에서 1매출이 95개를 팔아요. 그래서 95만원 매출 나요. 네. 도대체 어디가 품질수가 빨리 오를까요? 제가 위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똑같아요. 광고비 10,000원 써서 10,000원짜리 5개 팔았어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광고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판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 상품이랑 밑에는 광고비 10,000원 써서 1만원짜리 5개 팔았어요. 네. 근데 비광고 영역에서 95개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매출 100만원씩 지켜요. 네. 그러면은 어느 상품이 품질수가 더 빨리 오를까요? 당연히 후자고. 당연히 후자겠죠. 네.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인기도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인기도 영역에 해당하는 이 구매라는 이 집계 점수는 광고 영역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네. 이 비광고 영역에 대한 구매도 모두 다 합계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광고 영역만 만졌다고 품질지수 만칸 절대 못 만들어요. 네. 네, 절대 못 만들어요. 제가 이거 장담해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품질수를 한 칸, 두 칸 올릴 수는 있어요. 네. 품질수 한 칸, 두 칸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0,000칸을 찍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광고 영역을 좀 잘 팔아야 돼요. 잘 건드려서. 네. 그러면 이 말을 좀 어렵게 하면은 SEO 최적화를 하는 거. 네. 비광고 영역을 잘 건드려서 광고비를 쓰지 않는 영역에서 좀 많이 팔아야만 품질수를 10,000칸 만들 수 있어요. 네. 이 말은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판매 이런 거 모르고 잘 모르겠어. 네. 그냥 마케터 너네가 전문가니까 너네한테 맡기면은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마케터한테 다 맡기면 끝. 그래서 광고 영역만 건드리면 그러면 사업자는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되나? 끝. 그러면 이거랑 그러면 앞이랑 뒤랑 또 비교군을 설명해 줄게요. 네. 마케터한테도 맡겼어. 광고 영역 맡겼어. 맡김. 그리고 컨설팅 받아가지고 비광고 영역도 잘 건드려서 잘 연구하고 협의하고 컨설팅도 잘 받고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듣고 들어서 나 비광고 영역에서 순위도 많이 올려가지고 판매도 많이 일으켰어. 네. 많이. 자, 어디가 빨리 오를까요? 또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겠죠. 네. 아까 케이스랑 똑같아요. 네. 자, 처음에는 그냥 마케터한테 그냥 다 맡기면 너네 품질수 만큼 만들어놔. 이거는 이거랑 네. 마케터한테 일단 맡겼어. 광고 영역에 대해서 맡겼어. 근데 네. 비광고 영역에 대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비광고 영역에서 판매를 많이 일으켰어. 그러면 당연히 후자가 더 판매가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품질수도 이분들이 더 빨리 오르겠죠. 네. 그러면은 비광고 영역에서 판매가 많이 일으켜서 품질수가 떨어지면은 CPC가 떨어지니까 광고 자체 성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효율이 되겠죠. 고효율이 되겠죠. 그 말은 이제 완전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모든 매출에 대한 성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케터 플러스 이 사업자, 광고주가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된다. 해야 한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요게 다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딴 거 네. 진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매출의 성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터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광고주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되는데 네. 만약에 안 된다면 막 다른 외부의 마케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쇼핑 검색뿐만 아니에요. 쇼핑 검색뿐만 아니라 파워링크도 똑같아요. 파워링크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광고 영역에서 매출이 잘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비광고 영역에서 매출이 잘 나면은 광고 영역 조금만 건드려도 성과가 완전 잘 나와요. 네. 품질수 만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품질수를 파워링크도 그렇고 쇼핑 검색 광고도 그렇고 쇼핑 검색 광고도 그렇고 한 칸이었던 품질수를 저는 7칸까지 다 만들어 왔어요. 파워링크든 쇼핑 검색이든 다 만들어 왔어요. 이 업종이고 저 업종이고 다 만들어 봐가지고 근데 여기서 항상 했던 케이스가 뭐였냐면 네. 이분들이 제 광고주분들이 뭔가 자꾸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둘이서 계속 협의해가지고 계속 결론점을 자꾸 결론점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해내요. 네. 이거를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뭐 이런 것도 고민도 많이 해보고 뭐 품질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강의들 많이 보시면은 뭐 상세 페이지를 수정을 하면은 품질수가 좋아진다.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죠. 맞는 말이긴 네. 하냐? 상세 페이지 수정하면 된다. 아니면 뭐 뭐라 해야 될까? 상위 입찰하면 된다. 네. 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네. 거예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를 왜 수정하는 게 품질수가 올라가는 건데 네.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상세 페이지 수정하면 올라간대 이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면은 이탈률도 낮아지고 네. 이 사람들이 체류 시간도 높아지고 이 안에서 전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품질수가 올라간다 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다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몇 번 설명했죠? 한 30번 설명했나요? 그러네요. 30번 설명은 이게 그냥 끝이에요. 다른 거 그냥 상세 페이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신뢰도, 정확도, 그 다음에 뭐였죠? 신뢰도, 정확도, 인기도 네. 요거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끝날 것 같아요. 네. 또 SEO뿐만 아니라 일단 많이 팔아야 맞아요. 품질수도 쇼핑 검색뿐만 아니라 파워링크 뭐 네. 문의는 좀 다르게 하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많이 팔아야 돼요. 네. 많이 팔아야 됩니다. 된다. 요게 품질수의 핵심이에요. 네. 핵심. 이게 그냥 너무나도 명확한 그냥 네. 단어 끝 해결이에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제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해도 됐어요. 네. 품질수를 높이기 위해서 클릭률도 높여야 되고 전환율 높여야 되고 판매 좀 더 많이 일으켜야 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네. 이제 광고 세팅 어떻게 할 건데? 요거를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광고 그럼 너네가 이제 광고 세팅을 뭐 어떻게 하길래 품질수를 올릴 수 있겠냐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까요? 쇼핑 검색 기준으로 설명할까요? 요거는 아까 거의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요? 쇼핑 검색 건드려가지고 품질지수.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세팅은 어떻게 들어간 거지? 예를 들면은 계제 지면 언제 들어갈 건지, 계제 지면이라든지 타겟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예산이라든지 입찰가라든지 소재라든지 또 키워드 제외 키워드 아니면 그룹이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대충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제 키워드 빡세게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네네.
이렇게 계속 빡세게 잡고 이제 또 저희가 확 내려가 버린 그러니까 상위 입찰을 처음에 해서 한두 칸으로 내려가 버린 품질 지수를 회복하는데 또 많이들 쓰시는 작전이 있는데 전략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새벽에 상위 입찰을 통해 가지고 순간 온오프를 통해서 뭐 그 당시 상위 입찰로 CTR을 높이고 그렇게 가져가는 전략도 존재하고요. 네, 뭐 그 정도로 예산 분배를 더 하시고 이제 뭐 나머지도 비슷하겠죠. 뭐 타겟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아까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끼워쳤잖아요. 네, 우리가 원리는 그냥 판매를 많이 일으키고 좀 CTR을 좀 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이거 일단 머릿속에 일단 지어버리세요. 제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자, CTR 크게는 CTR 올려야 돼요. 그리고 네, 구매를 많이 일으켜야. 네, 그러니까 전환율에 관련된 부분이죠. 구매를 많이 일으켜야 되고 CTR이 높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냐면 단순하게 많이 노출하는 게 곧 정답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계제 지면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자, 계제 지면에서 CTR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계제 지면인데 CTR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IT 업종이에요. IT 업종이고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걸 팔아요. 컴퓨터 부품을 팔아요. 뭐 컴퓨터 부품을 파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서 계제 지면이 엄청 많잖아요. 매체 지금 매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육아와 관련된 매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몰려가는 데는 제휴 웹사이트라 할까요? 웹사이트. 지면. 육아와 관련된 지면이 있어요. 뭐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포함되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파리콕이 포함됐었나?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이게 정확히 파리콕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긴 해요. 하여튼 이런 비슷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게 주부님들 레시피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네, 제가 알기로 GD에는 저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맞아요. 파리콕이 파워링크도 됐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만약에 이런 사이트라면 요런 분들은 사실상 컴퓨터 부품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노출 제한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죠. CTR 떨어지는. 요거는 마케터나 아니면 세팅하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 보이세요? 나쁘지 아니 제외시키는 게 그렇죠. 제외시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요거는 좀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네. 컴퓨터 부품과 관련된 걸 파는데 요거랑 맞지 않는 매체들은 좀 삭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육아와 관련된 매체 관련된 상품을 판매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막 DC 뭐 이런 것도 많거든요. 네. DC랑 그다음 뭐더라? 뭐 이상한 인벤 막 이런 거. 인벤. 네. 아니면 또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근데 좀 있을만하긴 하다. 뭐 하여튼 요런 것들 등등. 뭔가 육아는 관련 없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뭐 요런 것들 삭제시킨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요런 매체들은 노출 수는 좀 높일 수 있는데 네. 클릭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요것들을 제외시키면은 CTR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CTR 분명히 올라갑니다. 분명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품질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타겟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육아와 관련된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핵심 타겟은 3040 여성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3040이 많이 쓰는 계제 지면을 가져가야 되고 3040이 아닌 다른 타겟이 많이 쓰는 계제 지면은 삭제를 시켜야 돼요. 네. 타겟도 마찬가지겠죠. 네. 예산은 어떠겠어요? 예산은 시간대별로 따져봤을 때 클릭률이 높은 시간대를 살려두고 클릭률이 좀 떨어지는 시간대를 제외 처리해보면 되겠죠. 네. 입찰가는 어때요? 입찰가는
뭔가 내가 상위 올렸을 때 클릭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면 상위 입찰해도 돼요. 네. 근데 상위 입찰해도 뭔가 우리 제품 메리트가 없어서 클릭률이 좀 저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굳이 상위 노출을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소재는 어때요? 소재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재 상품명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광고에서 잘 보일 만한 보통 어떠냐면 제가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거는 쇼핑 검색 광고를 진짜 많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쇼핑 검색 광고를 진짜 많이 들여다보면은 판매자들이 되게 밝고 화사하고 제품이 잘 보이고 요런 썸네일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쵸? 네. 뭐 살짝 어두컴컴하고 뭔가 힙하고 이런 건 오히려 잘 클릭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힙하고 이런 거는 20대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되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밝고 웬만해서 네. 밝고 화사하고 제품이 잘 돋보이고 이런 네. 소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CTR이 높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요게 표준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일 거고. 네. 그러면 제외 키워드는 어때요? 제외 키워드는 아까 제가 CTR과 구매 많이 일으켜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CTR이 높은 키워드랑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전환율 높은 키워드는 살려두고 네. 나머지는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해버리면 이 그룹에 대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 광고 품질 지수가 올라가겠죠. 네. 끝났어요. 그럼 우리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룹 설정에서 뭐 1그룹 1키워드 설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를 하는 이유. 자, 이거는 조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그룹 1소재 1키워드. 네. 뭐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네. 근데 상품이 그렇게 막 많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상품을 집중 노출시키고 싶을 경우에 1그룹에 한 개의 소재만 넣고 한 개의 키워드만 잡아요. 네. 왜 그러냐면 한 개의 그룹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넣게 되면 네. 유입되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네. 네. 그러면 제외 키워드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해서 CTR이 키워드마다 다 다르니까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 네. 제외 키워드도 설정이 140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넘치죠. 140개 이미 다 써버리면은 네.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외 키워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이 뭐냐면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 어떤 키워드가 입찰가 얼마 썼을 때 네. 몇 등 정도에 될지 아무도 몰라. 돌려봐야죠. 네, 이게 그 네이버 자체 내에서 지난 직전 뭐 PC 통합 검색 PC나 모바일 이런 거를 했을 때 뭐 1등 노출가, 1등 입찰가 이런 걸 조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직전 30일 기준이어가지고 네. 실제로 지금 오늘 돌아가는 거를 어떤 키워드에서 키워드 얼마 썼을 때 몇 등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제외 키워드를 처리를 안 해버리면 예를 들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나이키 조던 신발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유입되는 키워드가 나이키일 수도 있고요, 나이키 조던일 수도 있고, 나이키 신발. 이거 상품명 써도 되겠죠?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조던 신발. 그죠? 조던 있어요. 여기 내가 한 5개까지 키워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정도 키워드가 아마 노출되겠죠? 네. 조던. 이 5개까지 키워드가 아마 노출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면 잠깐만요. 네. 됐다. 일단 5개까지 키워드가 노출될 거예요. 근데 내가 공통적으로 이거 너무 그러네. 좀 줄여도 보이시겠죠? 네. 입찰가를 제가 예를 들면 1,000원에 했어요. 네. 그러면 1,000원 했을 때 2등, 3등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평균 노출 순위를 보면은 막 2.6이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키워드에서는 얘네가 입찰가를 훨씬 적게 썼을 때 1등에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키워드는 1등에 가려면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썼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섞여 있는데 그냥 입찰가는 1,000원 쓰면은 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입찰가 관리되는 거고 등수 노출되는 것도 관리되는 거고 요거를 별개로 관리하기 위해서 1그룹 1소재 1키워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요렇게 세팅을 많이 한다. 근데 상품 판매하는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주력 제품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 형태로 묶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묶게 된다. 이게 곧 품질수의 A to G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설명 끝났거든요.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원리도 이제 원리만 이해했으면은 이제 다 적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얘기해드릴 건 없거든요. 네. 항상 드리는 설명이죠. 네, 여기까지가 품질지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는 카카오 설명 잠깐 갈까요? 네. 카카오는 0칸부터 시작해요. 네. 그 0칸부터 이제 총 7칸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7칸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0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부터 시작. 그리고 최종적으로 7칸까지 간다.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카카오는 품질서가 막 오른다고 CPC가 막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입찰가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네. 좀 뭐야 될까 구조는 비슷한데 네이버에 비해서 좀 품질서 반영이 좀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글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카카오는 네이버랑 비슷하지만 품질 지수에 대한 이 민감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네. 구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광고 자체 품질을 따져요. 그래서 품질 지수로 매기다 보다 그냥 광고 자체 품질을 따지고 얘네들을 내가 얼마에 쓰겠다 그냥 1, 2, 3만 설정을 해놓으면 네. 얘네가 랜덤으로 알아서 노출돼요. 상입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나 카카오는 내가 1등 입찰할래 이러면 1등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네. 내가 1, 2, 3을 설정해 놓으면 광고 품질을 고려를 한 다음에 네. 랜덤으로 순위가 매겨져요. 그리고 검색할 때마다 랜덤적으로 순위가 바뀌는데 네. 1, 2, 3을 많이 쓰는 사람이 그냥 보통 위에 많이 올라간다. 그럼 빈도수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CPC가 높은 키워드들의 비즈니스에서 나름 괜찮다. 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 네이버에서 제일 비싼 키워드 뭔지 아세요? 1등 입찰하는데 제일 비싼 카드 이런 거 할까요?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혼 법률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혼 상담, 이혼 상담이었나? 이혼 소송 상담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혼 법률 상담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높은 것들 많긴 해. 여기 1위 입찰이 네. 1위 입찰하려면 10만 원이야. 네. 한 번 들어가려면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클릭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월로 쓰시는 예산이 좀 적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처음 만든 이런 뭐야 되냐 법률사무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돈을 내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구글로 가시면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CPC가 그냥 1등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 랜덤 형태로 노출되니까 광고 자체 품질만 잘 관리를 한다면 좀 더 많은 클릭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구글에 비해서, 네이버에 비해서. 그리고 정보성 검색들 요새 구글에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모든 매체 검색 광고와 그 품질 지수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소사피엔스님 열심히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궁금하신 부분 없으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신나가지고 막 떠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다른 마케터나 아니면 다른 대행사나 이런 데서 좀 살짝 무책임하게 그냥 상세 페이지 고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질서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제가 유튜브를
다른 채널을 보다가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봤었어가지고 좀 너무 무책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뭔가 원리를 말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죠. 마케터한테 맡긴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케터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비광고 영역에서 맞아요. 시작에서 비광고 영역도 잘 연구하고 협의도 하고 컨설팅도 잘 받아보고 그래서 다른 외부 강의도 많이 듣고 하셔가지고 연구 많이 하셔서 비광고 영역에서 판매도 많이 일으켜야만 폰지수를 종합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게 곧 만칸이 된다. 제 레퍼런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폰지수 한 칸이었을 때 제가 광고주 처음 받아서 그분이 쇼핑 검색 광고 폰지수가 한 칸이었어요. 이때 1등에 입찰하려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보통 한 요 정도 670 제가 요까지 봤어요. 2,200원 정도까지. 쇼핑 검색 광고에서 한 2,200원 정도까지 가야만 1등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면 노출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폰지수 한 칸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했냐? 제가 아까 광고 뭐 1그룹 1키워드 이것도 했지만 비광고 영역을 어떻게 하면 그 판매를 많이 일으킬 수 있을까? 요거를 되게 많이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SEO도 적용을 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서 최적화 이렇게 보니까 요거가 이제 뭐냐? 폰지수 만칸이 됐어요. 여기에 폰지수 한 칸에서 품질 지수가 7칸이 됐어요. 요거 같은 정도가 되니까 CPC 한 480원에서 500원 정도 되니까 그냥 1등 되더라고요. 그냥 1등이 그냥 무조건 고등이었어요. 왜냐면 보통은 상입찰을 하더라도 막 평균 노출 순위가 막 1.2위, 막 1.628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1위에 그냥 무조건 고정이에요. 1위로. 아니면 뭐 이거는 메인 키워드에서 요 정도고요. 나머지 사이드 키워드는 70원, 200원에 그냥 1등 다 노출됐었어요. 이게 품질수의 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턱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해보고 제 경험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얘기할 거 있으신가요? 오늘 상민님 니트가 되게 예쁜 초록색 니트인데 아니, 크로마키 때문에 그러네요. 회색 빛으로 나오는 그러네요. 광고주 거라고. 이건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6칸이. 어쨌든 요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품질지수는 7칸을 찍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있긴 해요. 어떻게 세팅하다 보면은 7칸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유지를 할 때도 제외 키워드 설정 잘 해주시고 이렇게 비광고 영역에서도 광고주랑 잘 협의해가지고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만나신 게 축복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끝일 것 같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없으면 그냥 바로 가볼게요. 한 1분만 기다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1분만 기다려보고 가볼게요. 또 품질 지수가 뭐 다른 조건들 판매량이나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상대적으로 책정한다고 그렇게 밝혀서 가만히 그냥 모든 게 다 유지돼도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또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은 그 구매 건수가 잡힌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년 전에 구매를 했던 거랑 했던 이 구매 점수와 지금 일주일 동안 7일간 구매를 했던 기록 어떤 게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 좀 구조물을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구매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제일 최근에 구매 점수를 많이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케터한테 나 예전에 많이 팔아봤으니까 알아서 품질수 많이 올려라 이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팔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잘 품질수 잘 만들어서 판매 좀 잘 해보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못다 아이가. 제가 주말에 친구를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몇 번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세요?
하여튼 여러분 그까지 친구 안 보신 시청자분들 있으면 꼭 보시고. 많이 보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컨설팅 4팀 이상민 마케터였고요. 네, 저는 같은 팀 최병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